백전백승천기대요 141회차. 오늘은 자존심이 강한 9월생 토끼, 또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10월생 토끼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 하나를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차왈 반소시 금수 곡괭이 침지 낙엽 제기 중의 불이이부 차귀 어하여 부니 일어나 모이미다.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거친 밥을 먹고 냉수를 마시고 팔을 구부려 베고 잘지라도 즐거움이 그 안에 있나니 의롭지 않은 부귀는 내게 있어서 한낱 뜬 구름과 같느니라 라고 했어요. 부처님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들과 흡사한 게 엄청 많아요. 부처님께서도 기원정사 계실 때인가요? 한번 그냥 이런 땅바닥에 누워서 잠시 잠을 청한 적이 있죠. 이때 아나니 부처님이시여, 장소가 거기 불편하신데 왜 그런 곳에 누워 계십니까? 일어나셔서 편한 곳으로 들어가서 주무십시오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세상에서 나처럼 편한 곳에 누워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느냐. 네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침대나 좋은 잠자리에서 누워서 자면 편한 것이고 일반 땅바닥이나 이런 거친 곳에 누워있으면 불편한 것으로 너는 알고 있지만 아무리 편하고 좋은 곳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근심이나 어려움이나 걱정이 있으면 그게 불편한 것이요. 아무리 불편하고 거친 곳에 있다라고 해도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없으면 그것이 극락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오영락 가운데서요, 재물이나 명예, 그 다음에 음식, 색, 수면, 이걸 오영락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추구하고자 하고 싶어하는 걸, 우리는 재물을 추구하는 걸 가장 큰 행복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재물을 추구하면 어느 정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회적으로 명함을 이렇게 주었을 때 명함에 보면 그 무슨 직위 같은 게 앞뒤로 빽빽하게 이렇게 써 있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훌륭하시니까 그런 어떤 직위나 직함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겠지만, 바꿔서 얘기를 하면 그만큼 그 직위나 직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들을 쓰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결국은 직함이 높고 직위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돈을 많이 쓰고 있다는 이야기하고도 거의 비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재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추구자 하는 것은 바로 명예라는 거예요. 명예. 자, 그래서 명예를 어느 정도 얻다가 보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음식이라는 거예요. 음식욕. 그래서 맛있는 거, 좋은 거, 별미, 산해진 이런 거를 추구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음식에 탐욕을 부리고 음식을 마음껏 먹게 되면 그 다음엔 색욕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색욕. 자, 그래서 색욕에 빠져서 색욕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엔 수면욕. 그러니까 어떤 침대에서 어떻게 자느냐, 얼마만큼 좋은 곳에서 목욕을 하고 자느냐, 저 동남아 같은 데 가서 꽃가루 또는 꽃잎에 담가 놓은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느냐, 어떤 곳에서 하느냐, 어느 온천 가서 하느냐, 이런 어떤 수면욕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죠. 이 오용락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인데, 과연 우리가 그러한 오용락을 추구했을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낄 수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들면 여러분들 혹시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 하나같이 고서나 옛날 문헌들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맹상군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맹상군. 맹상군의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바로 진시황, 진나라를 만든, 육국을 통일해서 진나라를 만든 진시황의 이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태자로 태어났어요. 태자로 태어나서 왕의 권한과 거의 맞먹는 그런 생활을 했고, 태자이면서도 정승이었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총리 격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부와 귀를 누렸냐면 그를 쫓아갈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부귀를 누렸지만 사실은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 결국 죽고 나니까 그 사람이 죽고 났을 때 얼마만큼의 어마어마한 장례식을 치렀냐면 이루 형용할 수 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그 사람 돌아가셨을 때 무덤이 우리나라의 산보다 더 컸다라고 해요. 얼마나 무덤을 많이 키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만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니까 그 사람 위에다가 그 무덤 부근에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 무덤에다가 서로 밭을 일구려고 싸움질을 하고 그래서 무덤이 다 밭으로 됐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무리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해도 결국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또 그 사람 못지않았던 사람이 육국을 통일해가지고 진나라를 세운 진시황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국지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국 진나라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육국을 통일해서 전부 세상을 내 멋대로 했던 진시황이 세상에 좋은 건 다 차지했잖아요.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여자, 뭐 하여간 좋은 건 다 차지했어요. 그런데도 만족을 못 해가지고 결국 나중엔 딱 한 가지 고민이 있었어요. 진시황이 한 가지 고민이 있었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약 불로초를 찾으려고 전 세계적으로 사람을 다 보내고, 아방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아방궁? 아방궁이 뭘까요? 술집 이름 아니고 진시황이 여자들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집을 아방궁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 한양의 성곽이 한 바퀴 뺑 돌면 40리라 그랬어요. 그럼 진시황이 만들어 놓은 아방궁이 얼마나 컸나? 700리래요. 700리. 성곽의 둘레가 700리. 그리고 진시황이 살았던 성이 천리래요. 천리. 우리 한양의 성곽이 40리라고 가정했을 때 그 아방궁의 크기가 700리였으면 얼마나 큰지 알만하죠. 거기에서 미인들은 다 데려다 생활을 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죽음 하나, 거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오래 살 수 있는 불로초가 틀림없이 있다 하니까 그걸 찾아오라라고 했는데, 어느 한 부하가 진시황이 오만해도 너무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저 친구를 도저히 안 되겠다, 골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서는 뭐를 했어요? 그 불로초가 있는 곳을 잘 아는데 거기를 가려면 3천의 선비와 3천의 궁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3천의 선남선녀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총 6,000명. 그렇게 가야 그걸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니까 진시황이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6,000명을 이끌고 그 신하가 배를 만들어서 나무로 해서 동으로 해서 왔어요. 그 배가 어디에 도착했어요? 우리나라 남해로 도착을 해서 남해에 그
그때에 표시해 놓은 비각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남해까지 와서 남해에서 일본으로 갔느냐 제주도로 갔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은데 일각에서는 그때의 6천 명이 와서 자리를 잡은 게 우리나라 제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6천 명을 데리고 나왔냐면 자기의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데리고 나왔다 하는 설화가 있어요. 근데 결국 속임을 당했죠. 진시황이 죽고 나서도 어느 정도였냐면 3천 명의 궁녀를 자기 무덤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했어요. 자기 무덤을 초와 궁전으로 만들어 놓고 그 궁전 속에서 어떻게 돼요? 맨날 춤을 추고 자기가 들을 수 있게끔 죽은 사람이 뭘 듣겠다고 그렇게 사다 결국 진나라가 무너지게 되죠.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래서 그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진나라가 멸망이 되면서 그 무덤 속에 밖으로 문을 걸어 잠가가지고 거기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는데 그 여자들을 다 내보내줬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미인들이 많았냐면 그 반란을 일으켰던 친구 하나가 그 중에서 가장 큰 미인을 데리고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해요. 자, 그랬던 진시 황제도 별거 아니었어요. 또 록펠러라고 하는 미국의 사람이 있어요. 억만장자죠. 억만장자인데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몇 살까지 살았냐? 99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신문 광고를 냈어요. 이게 지금부터 80년 전 일이니까 1930년대 얘기예요. 실제로. 전 세계에 무슨 광고를 냈냐? 이 사람이 위암이 걸렸는데 자기의 생명을 1년만 더 연장을 시켜줄 수 있다면 자기의 전 재산을 주겠다라고 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의학 박사들이 수도 없이 매달렸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반을 준다라고 하니까 재산에 탐욕심이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지만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을 1년을 연장시켰다라고 하면 이름이 나서 그 사람이 준다는 재산의 반 정도는 벌 수 있는 능력이 소문이 날 것 같아서 전부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매달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문 광고 낸 게 당시에 200만 달러. 200만 달러면 얼마예요 도대체? 지금이 얼마나 형성이 되죠? 1달러에 1,000원 예상하면 10달러, 만원, 100달러, 10만원, 1000달러, 100만원, 10,000달러, 1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200만 달러면 200에 만원 하니까 그렇죠? 20매덕인가 뭐 들었어요. 신문 광고 한 번 내는데. 그랬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그를 구하지가 못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생로병사라고 하는 거를 새로이 입증시킨 결과이기도 해요. 1년을 더 살겠다고. 그러나 결국 그를 끝내 구하지는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해도 전부 보잘것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재행무상의 가르침을 다시 알려준 것이고, 또 하나 부귀영화를 갖는다라고 해도 공자든 부처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불의로 부귀를 얻는 것은 뜬구름 같고 또 즐거움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명예와 권력과 지위가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행복은 누가 만드느냐? 결국 우리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자존심이란 구월생 토끼예요. 토끼다라고 하면 토끼는 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어요. 자, 천살 구자다라고 하는 게 끼는데, 천살이라는 것은 부덕이 없고 술과 여자를 조심해라. 구자라는 것은 두 번째 만난 인연자가 정실이 된다. 첩이 정실이 된다. 이런 기운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손이 귀하다는 이야기도 하고요. 자,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계묘가 있는데 이 가운데에 정묘생은 46, 34, 22, 10, 70,
58 이렇다라고 했어요. 정묘생은 여름의 기운이 해당이 되고 기묘생이 8패가 끼는 기운이다. 물론 봄이니까 다소 괜찮아지긴 하지만 8패가 낀다라고 하는 것은 헛됨이 많다. 자기의 길을 잃는 격이다 하는 이야기. 신묘생이 사관이 들어오는데 사관이 들어오면 바로 생사가 불안해진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신묘생 쉽게 예를 들면 70에 해당이 되고 10살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다소 위험한 시기다. 불리한 운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계묘생은 대패가 드는데 재물이 혹시 있다면 질병이 올 수 있고 질병이 있다면 조금 건강이 질병이 있다면 재물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 없다 하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가정 파탄이 올 수 있다는 기운이에요. 이달의 대생은 순리와 영리가 대단히 심하다. 나가려는 성격, 또 주저하는 성격이 공전하고 정신과 육체가 언밸런스하는 성향이 높다. 호조 불호조, 좋고 나쁨의 파도가 심한 운세이기 때문에 젊었을 때 자신의 가야 할 길을 확실히 정하고 다른 생각 없이 부단히 정진을 해야 한다. 전형적인 수동적인 체질이라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주어진 일은 열심히 해나가는 스타일인데 상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올리지만 능력이 있으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하려고는 하지 않으며 알아서 하진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알아서 하지는. 또한 확실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역량도 있지만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혹여나 잘못되어서 자존심을 다치는 건 아닌가, 실수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게 두려워서 섣불리 나서질 못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이 큰 도약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 또 필요 이상의 체면치레 이런 데서 벗어나야 하고 보수적이고 규율을 준수하는 이달 태생은 애정 표현도 그러하지 스마트하진 않지만 소박함이나 성실함이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직업은 일반적인 회사 생활보다는 예술, 기술 이런 전문직이 좋고 셀러리맨 중에서는 격리, 사무, 공무원, 은행원 또 철도에 관계되는 일들이 좋다. 주어진 일 하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예요. 배우이자 탤런트인 김자옥 씨, 탤런트 박상규 씨, 손혜경, 최정실, 인기가수 김인순 씨, 정수라, 박선미, 기아농구팀 김유택, LG 야구팀의 김재현 선수, 옛날 사람들이죠. 또 그 외 유명한 화가들이 이달 태생이 많다라고 한다. 여성의 경우 건강을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현상. 왜 이런 게 일어나냐면 생각이 많고 깊고 이러다 보면 결국 질환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옷에 걸리는 상황도 적지 않다. 애정면에서는 상대의 만남이 쉬운 편이 아니므로 결혼 상담소나 파티를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왜? 자기 표현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자는 다소 융통성이 적지만 정직한 인격과 노력의 정월생 호랑이 여성. 정월생 호랑이 여성이다라고 하면 굉장히 착하죠. 착해요. 굉장히 착한 사람을 선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1월생이니까. 그 다음에 보수적인 역량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대를 만나면 유리해진다는 이야기고요. 속박을 싫어하고 자존심이 강한 노력으로 일관하는 2월생 닭띠 여성이 원만하며 그래서 이런 남자는 2월생 닭띠 2월생 닭띠면은 어떻게 돼요? 2월생 닭띠 굉장히 고지식한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는 게 좋다. 2월생 닭이 굉장히 고지식하거든요. 그 다음에 여자는 지기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고 다소 투쟁심이 강한 9월생 뱀띠 남성과 좋다. 여자가 예를 들어서 토끼띠 여자가 9월생이면 바로 9월생 뱀띠 사람과 만나는 것이 좋다 그랬어요. 뱀띠 9월생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적게 나오는 스타일들이 많아요. 뱀띠 9월생이 노력에 대한 대가가 굉장히 적다는 이야기. 하지만 적극성이 있기도 하고
성격의 무난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더를 만나면 좋다라는 이야기고요.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고하는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말은 들으려 하지 않지만 자칫 달콤한 이야기 안주하다 보면 모래 위에 지어놓은 누각처럼 맥없이 허물어지는 비참한 지경을 당하게 되리라. 자, 우리는 쓴 얘기보다 단 얘기를 좋아해요.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바로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옛날 역사에 보면은 충신이 많았어요? 간신이 많았어요? 간신이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자기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는 자기 자신을 패망시키는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이제 10월생 우리가 토끼를 살펴보면요. 10월생 토끼. 우리가 천기대의 영향으로 보면 도처다오 변화무궁해라. 그래서 바로 도촉하는 곳곳마다 변화무궁하고 친구가 많아라라고 했어요. 바로 이 10월생 토끼는 뭐 한의, 양의, 관록의 운을 갖는 게 상당히 좋다 하는 천기대에 나오는 기운이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엔 어렵지만 점점점 귀한 여건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보편적으로 10월생 토끼는 지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모친이나 아내와 극이 되는 기운이어요. 가정 봉파가 있거나 돌발 사고가 있을 수 있는 기운이 있다. 항상 있는 건 아니에요. 운기가 약할 때만 조금 조심하면 되고 대처를 해나가면 되죠. 자, 을묘생의 10월생은 과숙과 대모가 있어요. 과숙은 바로 혼자가 된다는 이야기죠. 무이무탁이 되고 부부이별이 되고, 그다음에 대모다 하는 것은 갈수록 태산이다. 남 좋은 일을 많이 한다. 그래서 손실이 많다는 이야기고요. 정묘생은 육합이 껴요. 10월생 정묘생은 육합이 끼는데 일이 일비, 좋은 일, 기쁜 일이 반복이 된다. 그러나 이성 간의 피해를 조심해라 했고요. 기묘생은 과숙과 대모가 끼는데 바로 을묘생하고 같은 이야기고, 신묘생은 파가 고진이 껴요. 파가는 동식서수계라. 동쪽에서 먹고 서쪽에서 자는데 환란이 따르고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고진이 들어요. 육친이 무덕하고 상처나 상부를 당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계묘생이 고진과 소랑이 끼는데, 고진은 육천무덕해라. 외로워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소랑이라는 것은 수액, 물로 인해서 액을 당할 수 있거나 젊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야기. 자, 이달의 태생은요, 감정이 풍부하고 회고를 취미로 하는 버릇이 있다라고 해 있어요. 꿈이여 다시 한번이라는 타입이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물러나서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옛것이라도 나쁜 건 버리고 좋은 걸 살리려고 하는 건설적인 로맨티스트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 비판이 대상이 될 때도 많지만 자신이 좋다는 생각대로, 그런 센스대로 일을 계속해 나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에 자기 역량대로 나간다는 거죠. 모든 일에 신중하고 생각이 깊고 열심히 일을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반면에 자아가 강하고 자기 본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는 고집이 있다. 자, 토끼가 순하고 착하고 그냥 마냥 온순할 줄만 알았는데, 자, 10월생 토끼로 오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아집이 강한 성격으로 변모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신중하고 자기 본의가 된다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이달 태생의 최대한의 결점이기도 하지만 또 장점이기도 하지. 어떠한 일이든 마지막까지 일을 하고 책임을 지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간섭을 받는 걸 싫어하고 적당히 요령을 부려서 해치운 건 아닌데, 주위 사람과 편안하게 융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칫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편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룹이나 단체 생활할 때 자기 독단적인 역량으로 밀고 나가면 사실은 조금 불편하단 말이죠. 같이 어우러져서 움직이질 못하고 자기 위주적으로 움직이면 그런 스타일의 성향에 조금 많이 끼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의리와 인정이 많고 신세를 진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갚으려 하고 다른 사람을 보살펴주는 경우가 많다. 다소 외골수인 성격 때문에 생각하고 있는 것을 거리낌 없이 말해버리기도 하지만
오히려 자신이 좋아하는 상대에게는 입 밖으로 말하지를 못하고 짝사랑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는 않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을 하는 표현력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정열적인 사랑이므로 표현은 서툴러도 열렬한 애례를 할 수 있다. 시작은 힘들어도 시작만 일단 해놓으면 굉장히 적극적인 스타일로 변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달 태생에는 유명한 배우가 많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확고한 지위를 차지해 나가는 경우가 많고 또한 대단한 수집의 버릇이 있다. 뭐 헌돈, 성냥, 재떨이, 시집, 우표 이런 가치 정도를 불만하고 모으는 것을 좋아한다. 글쎄 요즘도 많은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우표 모으고 뭐 이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았어요. 또 뭐 이것저것 모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관심이 없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든 모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요즘 애기들 보면 메모지도 잘 못해요. 직업으로는 전통적인 법도를 간직하고 있는 술담그기, 옷감짜기, 민속무용, 국악 등이 원만하다. 의외로 그런 예체능 계통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이야기죠. 탤런트 이대로 가수 신재영, 신용식 등이 이달 태생이라 하고 여성은 시어머니를 잘 다룸으로 설령 어려운 점이나 실수가 있다 해도 시어머니의 말동무를 해서 기분을 맞추는 데는 상당한 재치가 있다. 그러면 고부간의 갈등을 무마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궁합에 관계없이 부모 간에 잘 아는 이런 사이의 혼담이 좋다. 남성은 로맨틱한 무드를 이해하고 같이 사랑의 즐거움에 빠져주는 이런 여성이 좋은데 솔직하고 귀염성 있고 무엇이든 해보려는 마음이 깃들어 있는 토끼띠의 5월생. 자,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고지식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고지식하다. 토끼띠 5월생이.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의 여성이 좋고 또 여성은 사람들과의 조화를 잘 이루면서도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개띠의 3월생, 술의 3월생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큰 무리를 안 일으킨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뭐예요? 굉장히 고지식하다. 그런데 고지식한 면에 뭐가 껴요? 성다고집 간유구설이라 너무 고지식해가지고 자기의 역량대로 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한테 구설을 들을 수 있는 성향이 있다. 하지만 개띠의 3월생이면 신의가 있고 확실하게 올바른 삶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토끼띠 10월생 여성이 보편적으로 적극적인 표현이 힘들고 이러지만 상대적으로 주장이 강하고 이런 자기의 여건대로 밀고 나간 이런 스타일의 상대를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어떻게 됐든 토끼띠는 보면 을묘, 정묘, 기묘, 신묘, 기묘라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 자연의 이치학으로 놓고 보면은요. 자, 음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예요? 자기보다 한 2살이나 3살 정도 많은 인연을 만나면은 인연학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하지요. 2살이나 3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연의 이치하고 자기를 생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도 하고요. 또 자기가 음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겉으로 드러나고 적극적인 역량을 벌일 수 있는 바로 양기의 기운인 스타일의 사람. 그럼 2살을 많으면 음기가 뻗으니까 3살 정도 많은 사람하고 만나면 인연학으로 굉장히 좋은 여건이 된다 이렇게 보죠. 3살 정도 많으면 양기가 뻗는 상대를 만나게 되죠. 또 반대로 남자가 이 태생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보다 1살이나 2살 적은 그런 상대를 만나면 되고 하긴 뭐 요즘 이성 간에 뭐 연령도 없고 국경도 없더라고요. 하긴 뭐 사랑의 국경이 어디 있겠어요? 연령이 어디가 있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정말 진실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안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고 의견에 어떤 쟁론이 없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있지. 하지만 모든 것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상대를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함을 만들 수 있다. 자, 일마다 듣기에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는 결국 인생을 망치는 비운을 겪게 될 것이요. 듣기에는 거북하고 불쾌할지라도 바른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장하게 되리라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분들은 자기를 잘 따라주는 여성을 좋아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성은 자기가 정말 세상을 살면서 존경할 수 있는 이런 상대를 만나는 걸 참 좋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의 인연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기정사실화돼 있고 또 그렇게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실 지금 만나서 사는 인연이 잘 안 맞는 것 같아도요, 정확히 꼼꼼히 따지고 보면 가장 잘 맞는 인연의 상대를 만난 것이다. 왜냐하면은요, 자, 여러분들이 살 때 뭐 집에서 산다, 뭐 고향으로 간다, 뭐 이런 걸 따질 때 도시에 살 건지 농촌에 살 건지 되는 대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요목조목 꼼꼼히 따져서 자기 좋은 곳에 살아요. 자기 좋은 곳에 살아요. 동네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편한 곳에 살아요. 어떤 데 가면 낯선 곳이 있고 어떤 데 가면 편안한 곳이 있잖아요. 또 그렇게 선정을 해서 집을 살아도 어떻게 돼요? 자기가 들어가 봐서 편하고 뭔가 여기서 지내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데서 산단 말이죠. 뭐 아파트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자연에 가서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있고요. 자연에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또 아파트에 가서 사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아무리 작은 거 하나라도 자기의 선호도나 자기의 적성에 맞춰서 우리는 인연을 갖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주변의 삶이나 상대의 삶도 어떻게 돼요? 가장 자기가 본의 아니게 적합한 사람하고 만나서 지내게 되는 것이라는 이치를 알게 되면요, 어느 여건이 되고 어느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요, 우리는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사람을 만나서 어렵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날개를 못 핀다, 이 사람을 만나서 힘들게 산다는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이치를 깨우치는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보다 낫고 못한 건 없죠. 늘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한 상태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을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요 141회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일보입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